4월 30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포화주로 해서 불량주로 뛰다 보니까 말들이 좀 앞선에서 끝나는 경주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하기에는 이 비가 얼마 내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는데 좀 상당히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기수들이 좀 앞에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도 상당히 많았고요. 전반부 경주는 또 앞선에서는 따당으로 끝나는 경주도 많았지만 중반부 경주는 복병마가 입상에 성공하는 경우도 또 많았습니다.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요일경마 철저히 다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분석에 대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고, 추천 경주도 1-3착, 1-4착, 뭐 코차, 목차로 쥐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한 번 더 분석을 제대로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고요. 일요경마는 역시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토요경마보다 상당히 높은 좀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제가 분석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3세마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4번마 폴포인트가 가장 빠른 마필이고요. 외곽의 10번마 마이썬더도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뭐 7번마 열정아르고도 외산 1등급 마이트후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을 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7번마 열정아르고를 일단 먼저 가져갈게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서 1번 게이트에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근데 외곽에서 일단 무빙을 떠야 되는데 조금은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교의 내용만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조교 때의 걸음걸이만 보면은 여기서는 와야 된다고 판단돼요. 외산 1등급 후반부 마지막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마이티후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마이티후하고 병합적으로 합니다. 토요경마 때 김하영 기수가 너무나 말을 잘 터졌습니다. 뭐 앞선에 가고 선행도 피해가면서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하고, 야, 뭐 김하영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완전히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아. 외산 1등급 마이트후랑 병합적으로 한 겁니다. 마이트후가 그래도 뭐 중급 정도의 마필이 있지만은 이 마이티후를 따라간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요. 기본적인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하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습니다. 50조 박재호 조교사 마방에서 약간의 하향세를 보였지만은 최근 김하영 기수를 불러다가 성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쪽에 있는 마필이 열정아르고고 외곽에 있는 마필이 그랜드스타가 되겠습니다. 병합조교 때 그냥 뭐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해볼 만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난번에는 모래를 맞지 않고 뛰었다는 거, 요게 약간의 단점. 이번 경주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0번마 마이썬더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마 펄포인트 옆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레이스 흐름을 보면 5번마 메디스 썬더, 4번마 펄포인트, 그 다음에 10번마 마이썬더가 붙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 김정준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는데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정말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이고요. 활동적인 기대치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462kg, 지난번에 체중에서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10번마 마이썬더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8번하고 9번이에요. 8번마 투홈 특급 같은 경우는 직전 경우 3코너 중반까지 끌려버리면서 힘 소진을 상당히 많이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힘만배를 해야 되는데 김태희 기수가 힘만배를 하지 못하고 끌려버렸어요. 그냥 쭉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일 빅토리 기수가 타냐 못하느냐 하는데 약간의 이제 체중 조절에 실패해야 컨디션적인 실패했기 때문에 빅토리 기수는 이루 경매는 기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얘도 스타트 능력이 있어요. 8번마 투혼 특급 봐야 되고요. 9번마 드림플레이도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한 번뿐이 없었는데 이번에 3번씩 하면서 많이 늘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24kg 갑자기 늘어버렸던 마필이죠. 거리 1200m 내려왔기 때문에 지구력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센 마필로 보고 있어요.
9번마 드림플레이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곽의 10번마 드림플레이를 축으로 7번, 8번, 9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이제 복병마들이 의외로 좀 수두룩한 경주 편성이죠. 안쪽에 1번마 페닉스 클래스는 그래도 안정적인 충만감이고, 근데 이제 문종균이가 토요 경마에서 말 타는 거 보면은 참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은 거의 다 또 못 들어오는 기수예요. 그러니까 복병마의 문종균이는 잘 타는 기수지만 인기마는 의외로 막 무너지는 기수가 문종균이에요. 이번마 페닉스 클래스는 일단은 지난번에 경주의 정력 또 이제 가장 먼저 일단 조교를 하고 나오는 마필이 이번마 페닉스 클래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2번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어디다가 한 방을 때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10번마 보름달빛이 복병마권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10번마 보름달빛은 일단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얘도 조교에 보면은 국내산 4등급 컴플리트 캡틴이랑 국내산 3등급 컴플리트 캡틴 이런 마필들하고 이제 병합 조교를 했어요. 병합 조교를 상당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야, 이게 목요일날하고 금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조교가 없어. 이게 약간 단점이에요. 요건 이제 제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파악할게요. 수요일까지 조교를 했는데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일단 조교를 안 했어요. 금요일하고 토요일날하고 수요일날은 했어요. 수요일날은 나와가지고 손바닥 한 바퀴 타고 들어왔는데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조교를 안 했다는 게 단점이에요. 이거 망아지가 국내산 3등급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일 때 이 정도면은 엄청 좋은 거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국내 3등급 컴플리트 캡틴하고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잘 가죠. 6등급 말이 이 정도에 간다는 거는 10마가 그것도 이 정도 따라간다는 거는 엄청나게 잘 뛰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조교가 없다는 거, 여기 약간 걱정이 됩니다. 또 54조 박천수 조교서 마방의 마필인데 이거는 약간 끝까지 박송이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의외로 좀 많이 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상태 좋아졌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2번을 놓고 일단 10번을 일단은 현장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체중도 판단해야 되고 판단을 했는데 딱 한 방 맞고는 3번마 금화스테드가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주행 검사를 하고 3월 3일날 연습 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연습 주행 때 모래도 다 맞아보고 상태도 올라오고 취입도 하고 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정정희 기수가 이번에 조교까지 다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들 뛰어봤던 마필들인데 신마들이 데뷔하는 신마들 3번마 금마스터디하고 10번마 보름달빛이 가장 좋은 컨디션이에요. 다른 마필 1번마 매니참도 일단 안쪽에서 모래를 안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것도 밀고 가야 되는데 2번이 선행을 가고 5번과 6번이 따라 붙어버리면 1번은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3번마 금마스터디하고 10번마 보름달빛 이런 마필들을 봐야 됩니다. 자, 일단 2번마 페니스 클레버는 인정하고 3번과 10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사바나 찰리, 8번마 제로백5 두 마필이 일단 인기마로 팔립니다. 1번마 사바나 찰리 같은 경우는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금 안쪽 1번 게이트인데 얼마만큼 임다빈 기수가 빼서 나오냐가 중요해요. 외곽으로 빼서 나와야 됩니다. 안쪽에 갇혀버리면은 안 되는 마필이에요. 스타트가 이렇게 뭐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임다빈 기수가 잘 피해서 나오냐가 중요해요. 조교는 일단 괜찮았고요. 8번마 제로백5도 이번에 뭐 김하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막 강하게 임팩트 있게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도 일단 1400m 경주 편성입니다.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선이 외곽에 붙었어요.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8번마 제로백파이브는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정말 무빙으로 뭐 3마리 1코너 중반까지 4코너에서 1코너 2코너까지 무리한 전개 속에서 깨졌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 8번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충막감을 판단되는 4번마 한평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일단 1번은 다리 바꿈에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단점. 8번마 제로백파이브는 힘한 배를 해야 되는 부분. 근데 김하연이가 끌릴 수 있고 4번마 한평파이터 같은 거는 김태훈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하는데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조교를 했습니다. 김태훈 기수가 기수 개수가 많이 좀 부족한 기수이죠. 근데 이번에 4번 한평파이터 같은 경우는 선행으로도 갈 수 있어요. 제가 봐서 2선, 3선까지만 딱 따라 붙어버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700m도 뛰어봤고, 거리적으로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4번마 한평파이터 이마피를 한번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민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만 안에서 끝난다고는 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1번마 컴플리트 포스도 지금 임기훈 기수가 기승하는데 임기훈 기수가 컨디션이 완전히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겠지만은 직전 경주 마지막에 약간 버티는 거는 우주범한테 이겼던 마필인데 편성 자체가 지난번에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7번마 바람의 검은 이번에 조교 때의 능력을 일단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얼마만큼 참고 타느냐가 가장 중요한 마필이죠. 이번에는 최범 기수가 아닌 송재철 기수를 불러다가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마리 상태는 괜찮고요. 자, 여기에 붙여서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말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인기권에 좀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충분히 가능해요. 자, 이번 경주 5등급의 앞선에서 싸우는 경주 편성이거든요. 1번, 3번, 8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스타트 능력이 또 고만고만해요. 여기에 8번마 비엔토, 안 팔리는 8번마 비엔토도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선 밀어 붙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게 정답이라고 판단됩니다. 충분한 도전 세력의 마필 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들이 앞선에서 약간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다 판단되기 때문에 그 마필들을 보내놓고 탈 수 있는 말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민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약간의 5번, 2번, 7번 이런 마필들 앞선에서 약간의 경주에 집중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빠른 마필은 5번 킹다이아가 되겠죠. 기본적인 순발력이 가장 빠르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중속에서 지난번에 버티는 그림이려면 5번마 킹다이아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자, 여기에 제가 보는 복병마가 있는데 이게 조금만 조교만 올라오면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수영 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는데 10번마 마이스트로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지금 1300m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용호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의외로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아예 자꾸 늘어지더라고요. 분명하게 이 마필은 13초 8이라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15조 박희철 쪽에서 마방에서 지난번에 이용호 기수를 불려다가 태워놓고 아예 의지가 없었어요.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마지막 추입으로 올라오는 마필은 10번이에요. 앞선이 약간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있고 자리 싸움을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5번에 붙여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10번이에요. 마이스트로. 충분히 이번에는 추입이 가능하다. 직전 경주에 아예 꿈틀대기 시작했고 수영조교로 완벽하게 만들고 나오는 마필이 10번마 마이스트로이기 때문에 10번마 마이스트로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능력 마필들 안에서 끝나는 경주죠. 5번, 10번의 막공이 기본 막공이 돼야 되겠고
6번마 동투자 웨이도 모래를 지난번에 맞아봤어요. 그리고도 마지막 끝걸음이 괜찮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번마 동투자 웨이. 이동준 기수도 계속적으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살아날 때가 됐습니다. 또 13.22형 조기사 마방의 마필들도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고요.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축으로 10번, 6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경주하고 7경주하고 분할된 경주 편성입니다. 6경주하고 7경주하고 분할된 경주 편성인데 8마리 단촐한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 5번마 슈퍼림스타는 편성 자체가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냥 이위는 지금 뭐 따지면 하정훈 기수가 타도 1등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어떤 기수가 타도 5번마 슈퍼림스타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 선출입 자체로 자유롭고 세 번째, 네 번째 편성 자체도 따라갈 수도 있고 정말 강한 조교를 시행했던 마필은 5번입니다. 5번을 인정하고요. 자, 여기 이제 마필들을 좀 조절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8마리 단촐한 경주 편성에서 조교를 가장 빡세게 가장 강도로 올렸던 마필이 4번마 대마지풍이 되겠거든요. 얘도 그냥 스타트 능력이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취입은 되는 마필이에요. 얘의 조교의 강도로 보면은 정말 여기서 최근 들어서 가장 조교를 임팩트 있게 하고 나오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진짜 너무 세게 했어요. 6번을 했습니다. 6번을. 습보 조교를 6번을 했어요. 직접 이동진 기수가 조교도 했고요. 말이 약간의 힘도 많이 찬 것 같아요. 이 목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힘이 차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쭉쭉 이제 몰아주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일본이 30초를 뛰었는데 야, 조교가 너무 좋아. 그리고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대마주풍이 2위로 달리고 있고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번, 4번. 5번, 4번의 막권. 기본 막권입니다. 지금 힘이 많이 차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말이 막 꾹 차 있어서 가려는 의지? 요게 가장 많아요. 의외로 대마주풍이 그러니까 약간의 악벽기와 말들이 있으면은 말이 조금 좀 덜 뛰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단출한 경주 편성에 마지막 추입이 되는 거거든요. 4번마 대마주풍 요거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상태가 괜찮아요. 의외로 뛰려는 자세도 보여줬고요. 6번마 마이 왕자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농땡이 기질을 잡냐가 중요합니다.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어서 3코너 중반부터 치고 나가야 돼요. 안 치고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비드 기수가 이런 거 잘 타는 기수이잖아요.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 6번마 마이 왕자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5번, 4번 이렇게 두 방의 막건으로 이번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KR컵 마일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대상경주를 여러분들한테 안 풀어드리는 거는 약간의 A가 아니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마 스피드0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에 우승했던 마필이죠. 박재희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일단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일단 장점입니다. 스피드0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좋은 모습, 걸음걸이도 갖춰있고 박재희 기수가 진짜 정말 열심히 조교를 했습니다. 외곽에 16번마 월드 레전드가 외곽에서 이제 무빙을 뜨겠죠. 분명히 이제 스피드 0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16번마 월드 레전드도 일단 뜰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일단 4번마 베텔게우스도 뭐 콩코드 포인트, 뭐 백광용 조교사가 정말 이거는 뭐 콩코드 포인트하고 비슷하다, 똑같이 생겼다 이런 멘트를 하죠. 약간 이제 다리는 서 있지만은 그래도 뭐 기본기를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이 2번하고 4번이에요. 다들 좋아요. 2번과 4번이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놓고 때리고 싶은 말은 8번마 노트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노트 플레이.
일단은 이 마필은 지난번에 전개 자체가 너무나 안 팔렸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안쪽 1번 게이트에서 4코너까지 빼고 나오는데 정말 힘들게 빼고 나왔어요. 3코너부터 빼고 나왔는데 정말 외곽 이렇게 빼고 나오다 보니까 힘소진을 정말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모래를 정통으로 맞아보니까 말이 의외로 적응을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안쪽에 2번마 스피드형과 4번마 배틀게우스 좀 더 앞선에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이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어. 여기에 썸씽 로스트도 있고요. 여기에 판타스 킹덤도 있고요. 그러니까 6번과 7번이 일단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리고 외곽에서 10번마 도끼불패도 붙을 것이고, 그러면 이 마필들이 앞선에서 막 엄청나게 싸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8번마 너트플레이가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거죠. 안토니오 기수가 준비 철저히 했고, 말의 상태 이상 없고,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8번입니다. 저는 한번 8번마 너트 플레이어를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공개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 단조는 경주 6경주와 7경주가 분할된 경주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6번마 스마트 블루를 한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이 1400m의 적정거리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1400m에 1분 27초까지 뛰었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1분 27초만 뛰면은 여기서는 1등 올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안쪽에 2번마 언더풀 TG도 지난번에 김하영 기수가 탔는데 10번 게이트에서 이제 안쪽으로 약간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해서 무너졌고, 일단 이번에는 선입권에 2선, 3선까지는 일단 붙을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빨리 치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래를 맞지 않고. 1번만 로드 에이스도 일단 무조건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1번만 로드 에이스가 무조건 모래를 피해야 되는데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무조건 약간 앞선에서 약간 경합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고, 5번과 캠프 세이브도 지난번에 조제로 기수가 초반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할 수 있었던 마필인데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어요. 분명히 그 레이스에서 5번과 캠프 세이버가 그때의 경주 편성이라면 배달의 캔디 정도는 충분히 이기고 선행을 가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안쪽에도 약간 갇혀버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5번도 충분히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1번, 2번, 5번이 앞선에서 싸우면은 여기에 복병 많은 6번마 스마트 볼이에요. 충분히 여기서 사정권의 전개도 가능하고, 정정희 기수가 차분하게 레이스에서 추입하는 거 상당히 의외로 잘합니다. 기론적인 측면에서도 1400m에 1분 27초대의 기록이 있는 만큼 6번마 스마트 볼을 우리는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이 약간 부쩍부쩍 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면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면 추입을 놓고 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라운더 골드가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민경훈 기수가 타고 있고 선입권의 전개도 가능하고, 여차하면 안쪽에 1번마 플라잉 안테나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 되고요. 지난번에 무빙으로 하면식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이죠. 캐피드웨이가 외곽에서 무빙을 뜨고 라운더 골드가 안쪽에서 추입을 하고 그랬던 마필입니다. 4번은 라운드 골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봐야 되고, 여기는 복병만 된 안쪽에 1번마 플라잉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얘는 현장에서 체중을 빼야 됩니다. 485kg까지 체중을 빼야 됩니다. 지금 이제 조교를 보면은 최훈진 트랙너에다 이용호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약간씩 변화를 약간씩 줬거든요. 괜찮아요, 말이. 1번마 플라잉 안테나. 일단 요거는 체중을 보고 공략하도록 할게요.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 4번마 라운드 골드는 일단 괜찮아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타우루스키인데 휴양 공백이 있다는 거. 얘도 일단 조교의 상태는 괜찮아 보이고, 5번마 럼보이런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지막에 한 발을 보는 마필이 아니라 얘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전에 13초 4, 13초 5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 장거리 경주를 뛰면서 계속 따라갔어요.
굳이 이 마필을 가지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너무 참고 타는데 너무 참고 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관리사가 조교하지 않고 박현우 기수가 이번에는 직접 자기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선행형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따라갔어요. 지금 롱보이런이. 분명히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지금 뭐 보여주는 채찍 보고 계속적으로 늘려 보내주고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굳이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4번 같은 말은 따라가잖아요. 라운드 골드는 따라가잖아요. 11번 아이스타는 일단 얘는 왜 팔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58이고 지난번에 진짜 몰록에서가 기가 막히게 타졌어요. 근데 롱보이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거리 줄였기 때문에 선행도 가능해요. 기록적인 측면도 좋고 밀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박현웅 교수가. 조교도 길게 쭉쭉쭉 잘 해놨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1400m에서는 계속 뛰었던 걸음거리로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4번마 라운드 골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가겠지만 현장에서 판단하면서 1번마 플라잉 안테나 5번마 롱보이런 이 마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아예 배당을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복병마를 놓고 공략할게요. 아예 복병마를 놓고 때리는데 여기 6번마 도깨비하고 11번마 엘톤질주가 팔립니다. 6번마 도깨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개를 자체를 너무나 잘 풀어갔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는 선행도 가기가 힘들어요. 11번마 엘톤질주도 지난번에 이혁 기수가 타고 인기 1호 팔리면서 도깨비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좀 팔리는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입니다. 지난번에 그 포지션 자체가 안 나오는 경주 편성이에요. 6번과 11번은 아예 방어막권 정도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뚜렷하게 변화된 마필이 있는데 야 여기 이 정도면은 제가 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돼요. 인기 6위 안에 없는 말입니다. 인기 6위 안에 없는 말을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여기는 한번 노려볼 만해. 6번과 11번은 아예 제가 봐서는 이 마필들이 그렇게 센 마필이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병마를 놓고 한번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병마를 노리면은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판단돼요. 여기 구경주 한번 승부 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리산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천상영웅도 일단 가능성을 보여줬고 7번마 자이언트 펀치도 이번 경주 편성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국리산 4등급 마필 타우루스킨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중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던 8번마 자이언트 인디가 되겠죠. 토요일날 병합조교를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미리 병합조교를 하면서 끌어올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지금 상당히 무리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보시면 7번마 자이언트 펀치, 5번마 블랙 초콜릿 이 두 마필이 좀 더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의 마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온도풀 타이쿤이고 그 다음에 3번마 천상영웅이 되는 거죠. 근데 8번마 자이언트 인디도 부담량이 지난번 55.5였는데 이번에 승급전만 해서 55예요. 외곽에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4번마 원더풀 타이코는 마필 자체가 좀 작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체중에 불고 나왔던 마필인데 얘는 4번마 원더풀 타이콘도 정말 안쪽에 꼭 참고 있다가 한 발을 빠야 되는 마필이에요. 이거 지금 2월 11일날 문성혁 기수가 안쪽에 갇혀버렸고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가 정말 힘한 배를 잘하면서 박태종 기수답게 타줬던 부분 7번마 자이언트 펀치 역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하는 부분 그렇다면 8번마 자이언트 인디도 여기서는 도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추입도 좋았고 체중이 지난번에 510kg가 이게 적정 체중입니다. 아직 5벌뿐이 뛰지 않았어요. 8번마 자이언트 인디 요걸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경주 추천 경주를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주로 자체가 이제 상태가 안 좋고 상당히 가벼운 주로입니다. 근데 10번만 로드반이 선행을 가겠지만 9번만 카빈 크로스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 안쪽에 2번만 컴퓨리티 밸류도 지금까지 선행으로 가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2번, 9번, 10번 이 세 마필이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번만 로드반 같은 거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죠. 2번, 9번 컴플리트 밸류도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선행으로 가야지만 입상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앞선에서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리 자체가 1400m가 아니라 여기는 1800m입니다. 안쪽에 2번만 컴플리트 밸류가 좀 더 수월하게 선행을 갈 수 있겠지만 10번만 로드반도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처지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싸우면은 거기에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 놓고 때리는 게 정답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는 약간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인게임화가 앞선에 경합한다. 그러면 선의권에서 갈 수 있는 마필 놓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인기마 연연하지 마시고요. 복병마 꼭 찾아서 박송이가 꼭 적중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일요일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부산경마까지 한경주, 대산경주 풀어드렸고요. 방송 철저히 다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파악하고 제가 봤을 땐 전개적으로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방송 꼼꼼히 체크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